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5%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며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HBM 매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5개 분기 만에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72센트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인 58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으로 2차 전지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들이 많아 빠르게 합의하는 주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쉽지 않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증시 풀어갈 해법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매번 시장 어렵다 말씀드리기도 참 저희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전략을 제대로 세워 나가셔야겠죠. 주식광장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본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뉴욕 증시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나스닥 지수마저 하락하면서 일제히 주가 지수가 밀렸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있는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좀 시장을 짓누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미 대선을 앞둔 영향이다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또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미국 채금리 상승은 사실 글로벌 시장 특히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현재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증시에는 부담이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국내 증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정말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깜짝 실적의 1등 공신 HBM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정말 국내 증시에 기대하는 요소였는데 아시다시피 투심이 굉장히 위축된 흐름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이러한 요인들이 분명히 또 미국채금리 또 진정세와 함께 투심이 살아난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고 반도체 섹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정말 좋은 실적 내놨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지지부진하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만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되살아나면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주가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도 간밤에 깜짝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그런데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로보택시 공개에 실망감이 좀 퍼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호실적이라 더욱더 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차 전지로 조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로보택시 행사 이후로 실망감이 굉장히 주가에 반영되었고 국내 2차 전지주들 특히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한 흐름에서 나온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서 잠재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적절한 시기에 호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 강세장으로 돌아서려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를 삼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뤄지게 놔둘 거냐라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니까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그렇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뭐 사실 최근까지 뭐 원전에 SMR까지 재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전력 관련된 뭐 전력 설비 섹터도 좀 관심을 지금부터 다시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AI 열풍을 통해서 원전으로의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전력 설비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죠. 밀착 종목까지 준비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이슈들 저희가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더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주식광장 50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광장에는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라이브 방송 통해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루하루 시장이 색깔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급변한 모습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하면서 2,581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잠깐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장 초반보다도 더 큰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낸 모습이었죠. 외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 넘게 빠졌다는 점도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1.42% 밀렸습니다. 734포인트 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오후장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수급이 이탈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하루하루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국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간밤에 테슬라도 그렇고 아침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호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시장이 밀리는 힘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를 주도한 재료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수는 하방으로 눌렸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정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지수 전체에 그러한 영향력이 미비하게 끼치면서 하락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기대치 않은 정말 뜻밖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차 전지주들 사실 소폭 반응은 했죠. LG엔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ESS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을 또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 수급이 반전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의 실적도 시장이 상당히 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으로 또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 부진 같은 악재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힘이 조금 더 강했었다면 호실적을 낸 기업들의 주가들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시장의 힘이 밀리다 보니까 호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대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시장 안에서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밀착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 이후부터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휴니드로 새롭게 또 업데이트를 해오시면서 수익률을 제대로 보여주셨죠. 방산이 요즘에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밀착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10월 22일 화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장에서 바로 청산을 했죠. 그런데 1거래일 만에 6%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제공약 종목이었는데요. 제공약을 하는 만큼 정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아서 청산을 했지만 다시 한번 9%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테마가 참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시기 적절하게
다양한 테마 안에서 종목들을 짚어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그때그때 시세 분출되는 테마 안에서 적절한 종목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는 이런 수익률들 그냥 고점 기준으로 상승했다라는 상승률이 아니라 정말 진입하고 청산을 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찐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업데이트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들이 그래도 힘있게 올라가서 수익을 좀 챙겨줬네요. 네, 지난 방송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방산이 그래도 조금은 확실히 드는 섹터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해서 업데이트된 종목 한두 가지 알아보자면은 코츠 테크놀로지 사실 여러 번 공략을 했죠. 이번에도 역시 재료가 받쳐주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방송 이후 바로 뒷날 진입을 해서 당일 또 6.67% 공식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점 9월 9일 저점 이후에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다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북한까지 개입을 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방산주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수급이 부족한 종목 장세가 이어졌죠. 그러한 측면에서 방산주가 특히 주목을 받기 쉬운 시장 흐름이었고 또 특히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일정이 또 발표되면서 이렇게 코츠 테크놀로지도 K2 전차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과를 가져다 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사실 우리가 1차 목표가 이후에 매수가에 다시 터치를 하면서 정리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수급이 부족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 그 점은 장중에도 정말 섹터 간에 업종 간에 수급이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또 정리를 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지금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자면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니드는 사실 또 휴니드 역시 여러 번 공략을 하신 거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좁은 박스권이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적절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다시 한번 진입 기회를 줬습니다. 전 방송에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고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에서도 디테일하게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23일 9.96%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사실 추세를 보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런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로 내려온다면은 일정 부분 만족을 하고 정리하고 또 재진입을 노려보는 부분이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결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세 가지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진입하셔서 팍스통신만 들어오시면은 10시 50분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명, 전략까지 공유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화요일 방송 이후로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개 다 방산 관련된 종목이었죠. 요즘 시장에서 방산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 나는 방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 시세가 분출되는 테마 안에서 섹터 안에서 밀착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만나봤던 두 가지 종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2거래일 만에 1거래일 만에 진입을 한 다음에는 바로 6% 넘게 수익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공개를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죠. 이 수익률 자체가 대표님 승에 차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6% 넘는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니드 만나봤습니다. 제공약 종목이었죠. 이전에도 수익을 챙겼던 바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좁아진 박스권 안에서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9% 넘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산 안에서는 사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 분출된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산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못 가져갔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요.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면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뒷받침됐더라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하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시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 하면 원래는 삼성전자였잖아요.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대표 주자로 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지만은 네. 일단 당분간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기업적으로 조금 더 내년부터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주가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일정 구간 지금의 흐름에서 충분한 소화를 거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정말 역대 최고의 분기 최대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대조가 된다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또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를 대장주로서 또 보셔야겠고 관련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매출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사이클 또 속에서 가장 큰 수혜주이자 대장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 HBM3 12단 관련해서 제품의 비중도 증가하고 이어서 매출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을 더 밝게 하는 요인이겠죠. 해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차트를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20만 원을 돌파해서 20만 2천 원까지 도달을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런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였고 아시다시피 시장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겠고 조금 더 시장의 수급적으로 또
풀린다면은 앞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9월 19일 윗꼬리를 단 음봉 이후에 꾸준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엔비디아 실적도 다음 달에 대기를 하고 있죠.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적으로 저항대 돌파 이후에 20만 원 위쪽으로 안착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주로서 한 가지 종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두라는 종목이 있죠. 파두도 사실 설계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 델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연관이 되면서 주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런 엔비디아 반등과 더불어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드러나니까 주가도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관련돼서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쪽에 매물대 소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히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이렇게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 우려가 있는 종목보다는 추세를 살려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대를 선도하는 반도체는 단연 AI 반도체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HBM을 보자면 SK하이닉스를 대장주로 삼으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밀리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장밋빛 전망이야 계속해서 말하기도 입 아픈 상황이죠. 시장이 조금 되살아날 때까지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여기를 지켜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팹리스 기업으로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최근까지는 실적 악화로 조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시기가 됐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좋은 시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겠죠. 이런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이제 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밀착 종목은 매물대 이렇게 거칠 게 없이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장기 이평선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그다음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의 추세를 살려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힌트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검사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해서 HBM 검사 장비가 연내에 본격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도 꾸준히 개선이 되어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바로 차트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해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차트가 다른 모양이죠. 이 종목은 꾸준히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확인시켜주면서 최근에 꾸준한 양봉을 보여주는 추세가 좋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전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까지 또 어느 정도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HBM
특히 이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TSMC 관련주들이 먼저 튀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HB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비 관련주로서 시장에 주목을 더욱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거래량도 일정 구간 증가를 하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수급 개선과 더불어서 더 큰 거래량이 단기간에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QR코드 또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까지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HBM과 관련된 장비주를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HBM 검사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로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를 만날 때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표님, 사실 HBM과 관련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테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밀착 종목 좀 단기로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수급이 부족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불리한 흐름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챙겨갈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뭐 수익률 앞서 보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고 여유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이 적다고 뭐 불평을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절하게 이 변동성이 심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또 수긍이 가시는 분들 함께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정적인 전략이 가장 좋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즘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다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살펴주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단기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단기적으로 HBM 관련주 내가 수익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밀착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HBM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주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겠죠. 로보택시로 실망감을 안겨줬던 테슬라. 자그마치 5개 분기 만에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적인 목소리도 조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매출 자체가 증가한 게 아니라 수익성이 개선된 거다. 2차 전지주에는 뭐 그렇게까지 호재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의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쨌든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고 뭐 특히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뭐 핵심이다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또 말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또 영향을 반영시켜서 상승하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해야겠고 국내 관련주들은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한 사이버 트럭이 또 미국 전체의 전기차 판매량에서
3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저가형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특히 이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받쳐준다면은 주가적으로 분명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거의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굉장히 반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또 일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에도 기대를 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겠고 LG엔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뭐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수주 이슈라든지 벤츠 관련된 또 수주 액수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 LG엔솔의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황적인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이 테슬라의 주가를 통해서 또 실적과 매출을 통해서 2차 전지주들의 업황을 또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바라보셔야겠고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의 어닝 시즌 거치면서 30일이죠. 30일로 알고 있는데 30일 이전에 또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장주로서 조금 무겁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항과 지지가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저항대에 44만 4천 원 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시자면은 좀 반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삼성 SDI 이 LG엔솔과 대비되게 아직 장기 평선 아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전고체 관련해서 2027년 또 양산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실적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렇다 할 아직 뭐 수주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적으로 눌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삼성 SDI가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 발표 속에서 뭐 지금까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관찰을 해보셔야겠죠. 해서 이렇게 좀 더 관찰이 필요한 종목보다는 지금 이미 재료가 충분히 나와 있고 주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챙겨 가실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간밤 미증시 정규장 이후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비판의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봤죠. LG에너지솔루션, 정말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시세가 나왔던 바가 있었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갭을 띄워서 상승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달에 발표될 실적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 같이 살펴봤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는 조금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물의 부재가 주가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두 눈으로 확인을 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삼성 SDI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죠.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한 섹터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을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조금 몸집이 작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가져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힌트부터 드리자면은 뭐 전고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의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이런 전기차 그리고 ESS 같은 2차 전지 관련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이미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8월 중순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꾸준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박스권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 테슬라의 실적 또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최근 뭐 박스권 아래 쪽까지 내려온 자리인데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또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과 함께 내일 진입을 한다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또 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더욱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손익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볼 수 있겠죠. 이 종목 밀착 종목으로 10시 50분에 라이브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결국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재료로 삼으면서 지금의 박스권 안에서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신데요. 재료가 조금 더 뒷받침이 돼주고 또 시장의 힘도 뒷받침이 돼준다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추가적인 전략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차례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밀착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관련 사업이 자꾸만 지연돼 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믿어봐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전력망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꾸준히 담아갈 수 있는 섹터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전력 관련된 전력 설비 같은 섹터는 명실공히 AI 관련 밸류 체인으로서 뭐 포함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또 엔비디아의 뭐 흐름 같은 빅테크들의 꾸준한 이런 전력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섹터 그리고 업종의 종목들은 꾸준히 실적적으로 매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또 정부에서 이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가적으로 주가 흐름에 일부 보탬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주로서 뭐 한국전력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사실 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등이 호재를 작용을 했고 최근에 빅테크들의 이런 원자력 발전 또 투자 소식이라든지 같은 흐름을 이용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사실 보시다시피 저항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는데 진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강한 추세를 보이는 종목도 분명히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또 그 다음 고점, 최고점 25,450원 구간까지 일부 짧다 할 수 있는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또 고점에 대한 저항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진입할 수 있는 소위 손익비가 좋은 종목을 진입하셔야 결과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로 향하는 막대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시 안에서도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전력 관련주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 확인을 했죠.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유념을 해두셔야 될 건 이전 고점까지 열려 있는 거라고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조금 짧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의 수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손익비가 좋은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밀착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력 설비, 여태까지 이렇게 강한 추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은 종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아있는 게 맞나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진입과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섹터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에게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 증가가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에도 일정 구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 굉장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 중순 이후에 AI 또 관련된 악재들이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에도 또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9월 9일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와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평선이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금의 짧은 박스권 상단 이후에 돌파까지 가능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짧은 구간이지만 앞서 보셨던 한국전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이 종목의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이고 앞으로의 업황적인 부분들이 상단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까지 10시 50분에 상세한 브리핑 준비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밀착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전력 설비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안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한국전력보다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 헤드앤숄더 차트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를 되돌리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전력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전 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전력보다는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 단기적으로 내가 가져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익률표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요즘에 참 잘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에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1거래일 만에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 안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휴니드도 재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 9%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과 관련해서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공략을 해오셨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테마 안에서 종목들을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려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꼼꼼하신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